안녕하십니까. 좌파 정치권, 운동권, 시민, 사회조직, 좌파 언론과 심지어 좌파 유튜브까지 총출동해서 요즘 정부 공격에 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린 국립대전현충원에 참석해서 55명의 서해 수호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우리 영해를 지키다 쓰러져간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부 여당 인사들이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울산시에서 있었던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이날 울산을 찾은 것은 오후에 울산에서 있을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서 재보궐선거 승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서해 NLL, 우리 영해를 지키다가 쓰러져간 젊은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법으로 정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제1야당 지도부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분과 모양새 어느 면으로 봐도 옳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그렇게 짰는지, 북한의 서해 도발 때문에 만들어진 추모의 날이라는 점에서 껄끄럽게 느껴져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국가적 추모 행사에 제1야당이 한 사람도 참석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이 짧은 처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친북 색채가 짙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적과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너, 우리가 더 소중한지, 나와 너,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적인가 싶을 정도의 오해를 받는다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는 입장에서 깨름직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 않던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인사차 예방했을 때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말해놓고도 잊었습니까? 그때 그 순간 거기서 말하던 이재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재명과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항상 그때그때 다르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당신의 결정적인 약점은 언제 어디서나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이라도 베먹일 것처럼 아끼는 척하며 이용해 먹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며 딱 잡아뛰고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우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꼴을 직접 당한 사람은 분하고 억울해서 펄펄 뛰다가 죽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억울하고 분해서 펄펄 뛰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전신에 도끼를 품고 이를 갈며 원한을 씹으며 지낸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 한계선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6번 사용했습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지만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문재인은 2021년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는 기념사를 해서 논란을 빚었고 결국 국제사회의 또라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이틀 걸러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것부터 막을 생각은 않고 그런 놈들과 대화하고 평화를 찾을 생각만 하다니 항복을 할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은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폭발 기폭장치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실성 없는 헛꿈만 꿨고 헛짓만 하다가 천하의 바보 취급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틈에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저들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1등 바보 공신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앙큼한 거짓말 도사 이재명과 절대 일을 맡기지 말았어야 할 칠푼이 문재인이 거덜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하기에 앞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들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힘차게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용사들의 이름이 쩌렁쩌렁 울려 퍼질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장병들 그리고 내빈들은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울컥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념식 무대 오른편에는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김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16 기관총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에 기양됐던 항해기, 무대기, 또 함정명패 그런 것들이 전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전술탄도미사일을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실험을 통해 미사일 탑재 핵탄두의 정상 작동을 시험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는 창원 간첩인 자통조직원과 민노총 조직국장 등 노동조직, 남한 곳곳에서 활동 중인 간첩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령을 내리고 활동 보고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본격화되자 좌파 정치권, 운동권, 시민, 사회조직, 그리고 좌파 언론과 좌파 유튜브까지 총출동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정부 여당 우파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맥 놓고 앉아서 구경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임계점에 도달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 침략 의도, 북한 대남부서의 적극적인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갈등 조장, 그런데 휩쓸리며 귀를 쫑긋거리며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부류, 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제대로 읽고 서로 일깨워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